39금 얘기를 할 때는 썸 타는 사람들 이성을 꼭 찾으시는 분도 계세요. 이거 착착 약간 해야 되나요? 뒷담화라고. 재수없었어. 살사 문화의 꽃은 역시나 뒤풀이입니다. 저희가 진짜요? 살사문화의 꽃은 소셜이지. 소셜이 꽃인데 저한테는 뒤풀이에도 꽃이 많이 펴 있더라고요. 오늘은 뒤풀이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옛날 뒤풀이 때는 춤도 가능했던 이제 그런 넓은 술집이나 아니면 춤을 못 추더라도 살사나 바차타 노래를 틀어줄 수 있는 그런 술집을 많이 선호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뒤풀이 가면은 아무래도 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는 가장 놀라운 거는 정말 조용한 스타일의 사람이 갑자기 술 먹고 엄청 달라지는 모습에 많이 좀 놀라는 경향이 있었죠. 바뀐다고 했잖아. 어떤 식으로 바뀌나요? 하수쌤이 봤을 때. 기억에 가장 크게 남는 사람은 진짜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술 먹고 엄청 화를 많이 낸 사람이거나 완전히 다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처럼 변하긴 하더라고요. 평소에 불만도 없고 다른 사람들 싫어하지 않고 이런 분이셨는데 술을 좀 많이 드시더니 갑자기 어떤 한 분한테 엄청 자기가 여태까지 불만이었던 걸 쏟아 붓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뭔가 감정 분출구가 없으면 언젠가는 터지는데 그게 술 먹고 터지는 경우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술이 좀 오르면 좀 이런 얘기들을 하기가 좀 더 수월하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해요. 가정이나 직장 생활을 할 때 똑같은 술자리라 하더라도 과연 이만큼 이런 모습들, 좀 변하는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보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꽤 있어요.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취미 생활을 하러 나오는 좀 자유로운 곳이다 보니까 조금 더 프리하게, 안 좋게 얘기하면 무책임하게 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최근에 딴따라라는 20대 친구들과 함께 뒤풀이를 몇 번 갔었는데 와, 그 친구들의 에너지를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에너지 장난 아니죠. 아, 너무 좋아요. 확실히 노블쌤은 술을 안 드셔도 그 에너지를 감당하시는데 저는 한마디도 못하고 이러고 쭈그려서 이렇게 있었어요. 아, 나는 이해가 안 가. 나이 들어봐봐요. 뭐라고? 왜 그래 하세요? 어렸을 때 했던 막 술 게임도 하기도 하고 그냥 술 먹으면서 왁자지껄 막 떠들고 대화하는데 와, 무슨 확성기를 단 것처럼 팍팍 목소리도 다 크고 평균 데시벨 자체가 훨씬 높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얌전한 에세이랑은 아주 다른 분위기죠. 제가 처음 살사 시작했을 때는 제가 27대 시작을 했고 저보다 나이 많으신 형, 누나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눌려서 말을 못한 거일 수도 있나? 아니라고 봐요. 우리 하수쌤은 애늙은이라고. 네, 그런 분위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조용히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마시는 걸 좀 선호하지 이렇게 막 와 하는 그런 뒤풀이를 선호하는 것 같잖아. 그럼 노블쌤은 그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건가요? 난 둘 다 좋아해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위기의 테이블을 가면은 같이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진짜 많이들 궁금해요. 아, 노블쌤은 뭐 살사 어떻게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했어요? 에피소드 뭐 이런 것들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거 물어보면 이제 나도 이제 얘기 썰 풀어주기도 하고 막 어쩌지걸 한데 가면은 막 나도 가서 짠! 콜라 짠 들고 그냥 짠 하고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고 그냥 테이블마다 조금씩 분위기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뒤풀이 유형 중에서 이성을 꼭 찾으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거는 남자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자연스러운 거죠 사실상.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끼리 그 칙칙함을 여성분들의 이런 밝은 에너지로 좀 해소한다? 이런 느낌으로 찾으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밝은 남자인데? 그러면 안 돼? 전 그래서 노블쌤 좋아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성을 챙기고 이성과 함께 이렇게 자리를 갖고 싶어 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다만 선은 넘지 말아야 된다. 선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만한 행동이나 언행은 삼가해야 된다. 딱 그 정도 선만 지킨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살사 처음 시작할 때가 27이었고 그때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이제 누나들이 저를 되게 편하게 대해줬었거든요. 술자리에 가면 누나들이 옆에 많이 있었는데 형들이 와서 인사를 하면 대부분 저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저랑 인사를 하고 누나들과 대화하러 오는 형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너 이 표정 편집하지 마라. 응? 너 지금 이 말 할 때 내가 지금 표정 나중에 보고 편집하지 마라. 왜 뭐 어떤데? 똥 씹은 표정이었고. 왜? 너 재수 없었어.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뒤풀이 케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집이 굉장히 멀어가지고 집에 못 가는 경우들도 되게 많았어요. 아니면은 집이 너무 멀어서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들. 그러면은 뭐 예전에 차가 있을 때 집이 먼 사람들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제 일종의 셔틀버스로 이렇게 다 집에 데려다 준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아, 저도 몇 번 봤어요. 진짜 버스처럼 사람들을 다 데려다 주. 근데 이게 지역도 다 다른데도 그거를 몇 시간에 걸쳐서 데려다 주기도 하더라고요. 몇 시간은
아니었고 아무튼 그래도 고맙다고 이렇게 뭐 커피도 사주기도 하고 또 가는 길에 술자리에서 하다 많은 이야기 마저 하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어서 나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풀이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성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핑크빛 기류들도 많이 보이는데 그런 것도 되게 쏠쏠한 재미가 되거든요.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쵸, 응원하게 그쵸. 되고 잘 됐으면 좋겠다. 썸 타는 사람들 봤었는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한 남자가 한쪽에서 핸드폰에 뭔가 톡을 쓰고 내리면 저쪽에 있는 다른 여성분이 핸드폰을 들고 살짝 쓰고 또 내리고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엔 둘이 톡을 한 것 같았거든요. 이건 뇌피셜이죠. 확인이 된 건 아니지만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돈 안 내고 그냥 가버리신 분들. 아, 회비 안 내고 본인 먹은 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정산을 맡으신 분이 계실 건데 정말 힘듭니다. 맞아요. 그 한 명 찾기도 힘들고 술을 제대로 못 먹어요. 신경을 쓰다 보면 술을 진짜 못 먹게 되는데 그 한 분이 누군지 찾아야 되는데 또 내가 만약에 술을 재밌게 마셔가지고 많이 먹으면 다음 날에 막 정신 없는데 그 사람 누군지 찾기도 힘들고 또 사람들 한 명 한 명 체크하기도 힘들고 또 이런 것도 있어. 뭐 나 같은 성격 같은 경우는 누군지 알아. 다음 날 안녕하세요 누구님 어저께 디프리비 안 내고 그냥 가셨는데 뭐 지금이라도 이렇게 얼마 나왔습니다 하고 그 얘기 꺼내는 것 자체도 나는 좀 어렵더라고. 정산해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건데 다 똑같은 시간에 시작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소셜하다가 오고 아니면 일찍 가고 이러면 또 그거를 N빵을 나누기도 애매한 상황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자리가 너무 길어지면 그 가격대가 확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술값을 먹은 사람들끼리 어느 정도 더 계산해야 되는데 그 비율을 나누는 것도 되게 어렵고 그렇다고 잠깐 앉았다 가더라도 술 한 잔을 먹든 또 안주를 먹게 되면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책정하는 것도 되게 애매해가지고 항상 나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정산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드실 겁니다. 전 잠깐 왔는데요. 저는 뭐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요. 콜라 하나밖에 안 먹었는데요. 이거 똑같이 연빵 해야 되나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동호회라는 곳에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인 만큼 전체 연빵이라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테이블별로 들어오게 됐으면은 들어온 순서대로 테이블을 만들고 나중에 들어온 테이블은 나중에 들어온 테이블끼리 그 테이블 안에서 뭐 시킨 만큼 거기서 연빵을 하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하거든. 걱정 끼치는 스타일 아니면 술 마시고 좀 난동 부리는 스타일 또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 술 마시고 싸움 시비 거는 스타일. 말 그대로 이제 술 진상이라고 이제 통칭할 수 있을 텐데 동호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술 진상도 정말 힘든 사람들. 뒤풀이 자리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안 갔으면 그게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20대, 30대, 40대, 50대 다 통틀어서 술 진상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나 같은 경우는 약간 뒤풀이에서 좀 포커싱 하는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아. 한스쌤 같은 경우는 한번 뒤풀이 자리를 가면은 그 한 자리에 처음에 앉았던 테이블에 계속 그냥 있는 반면에 나 같은 경우는 이 테이블 저 테이블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도 하기도 하고 어떠냐고 뭐 얘기 잠깐씩 얘기하고 다음 테이블로 이동하고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알게 되는 또 깊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달라질 것 같단 말이야. 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뒤풀이 자리에서 이렇게 신경 쓰게 되는 경우들은 아까 얘기했던 정산 제대로 안주 시키고 안주가 제대로 나오는 뭐 문제 없는지 큰 트러블 없는지 그런 거 위주로만 보고 다니고 인사하고 다니는 식으로 항상 뒤풀이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는 뒤풀이 가면은 거의 못 먹어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치킨 한 조각 정도 이렇게 먹으면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고. 반면에 한스쌤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계속 마시면서 그 테이블에 있었던 사람하고 계속 얘기하고 누가 오면은 그 사람하고 또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살이 많이 쪘습니다. 살싸하면 살 빠질 수 있습니다. 뒤풀이를 안 가면요. 한스쌤은 한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부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는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아무래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되게 재밌는 얘기가 길어질 수 있고 또 잘 안 맞는 스타일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자리를 또 섞어가면서 대화를 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상태에서는 같이 대화하는데 정말 재밌고 그 시간이 쭉 유지가 되는 편인 것 같고 서로 그냥 생각도 다르거나 아니면 말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자리를 빨리 섞어서 앉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오기 비슷하게 해서 안 맞지만 어떻게든 맞추려고 해봤는데 제가 받으려고 해도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니까 진정성이 약간 안 느껴지고 상대방도 뭔가 제 말을 들어주려고 하는 경우에 저도 말하는데 별로 흥이 안 생기고 재미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말 맞는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게 가장 좋고 그래도 조용한 사람들을 많이 챙기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전 성격이 좀 특이한 게 제가 오지랖이 좀 있어서 일반적으로 여자분이 혼자 있는 경우에는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은 가서 좀 얘기를 많이 걸어주는 편인데 남자분들 중에서 조용한 분들한테는 손이 잘 안 뻗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지랖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분들한테 가서 자꾸 말을 걸고 선호하는 느낌처럼 되더라고요. 조용한 회원들 잘 챙겨줘. 수많은 뒤풀이를 했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뒤풀이
있습니까? 일반적인 뒤풀이는 여러 가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딱히 막 눈에 띄고 그런 기억은 없었고요. 이제 우리 SA가 미군 부대 수업을 하고 미군 부대 끝나면 바로 이태원 캐치미로 갔었잖아요. 캐치미에서 이제 했었을 때 그 바 안에서 즐겼던 것들도 저는 너무 새로웠고 신기했고,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저는 영어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어버버버 그래도 나이스 투 미츄 정도 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어려워서 못하고, 근데 많이 대면을 하면서 영어를 그냥 그래도 자신감 있게, 안 돼도 자신감 있게 쓸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그것도 되게 저한테는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노블쌤은 기억에 남는 뒤풀이가 뭐가 있어요? 진짜 많은데 중에서 하나 골라보라고 하면 수치스러워서 내가 도망갔던 그런 뒤풀이인데, 수료식을 하고 분광 뒤풀이를 하는데 팝댄스 수료식을 했어요. 머리를 초록색으로 컬러 스프레이를 뿌리고 왔는데, 뒤풀이를 가니까 다들 나보고 매생이 머리라는 둥, 단디 머리라는 둥 이제 한껏 이제 놀림을 미친 듯이 받고, 새벽 2시에 바로 인천공항으로 가서 방콕으로 놀러 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 그 뒤풀이가 되게 기억이 남아요. 또 하나는 SA가 1년차? 2년차 밖에 안 됐을 때였는데, 12월 31일 날 새해 맞이 파티 식으로 당시에 펜션바에서 카운트다운을 하고 더프를 가서 한 3시, 4시 정도까지 뒤풀이를 하다가 새해 일출 보러 가자. 그래서 영종도로 차 한 2대, 3대 같이 가서 같이 일출을 봤던 그 기억이 되게 기억이 납니다. 확실히 SA 뒤풀이가 많았었는데, 제가 가장 행복했을 때가 초창기 뒤풀이 때는 치킨집 더블플레이에서 테이블 2개 정도의 규모로 뒤풀이를 하고, 다른 살사 동호회분들 되게 많았었는데, 저희가 점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치킨집 전체를 통대관해서 할 정도까지 된 규모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좀 많이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80명 정도 왔지 아마? 그쵸. 그리고 그거를 노블쌤이 한 명 한 명 다 닉네임을 호명하면서 쭉 달려다니는 그 모습도 정말 인상 깊었었습니다. 이제는 못하고 있어요. 더플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마운 뒤풀이 장소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서비스도 많이 주시고. 선생님은 뒤풀이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 좀 좋아해요? 제가 39금 얘기로 한참 재밌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나름의 철칙이 있었습니다. 39금 얘기를 할 때는 뭔가 직접적인 얘기는 절대 금하고, 본인들이 알고 이해할 수 있게만 던져놓고 나머지들이 알아서 이해하면서 즐기도록만 하려고 했었어요. 뭔가 문제될 말들은 조심하면서 최대한 연상만 될 수 있도록만 해서 재밌게 즐기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39금 얘기를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게 되고, 어쨌든 그 당사자가 없는 데서 얘기하면 그거를 뒷담화라고 표현하죠. 뒤풀이 장소가 뒷담화의 약간 온상 같은 느낌? 그런 얘기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뒷담화를 하지 말라고 하면 할 얘기는 없죠. 당사자끼리 있는 데에서 어쨌든 누구든 거기에 연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얘기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저는 뒷담화 하는데 내가 경험한 거를 토대로 얘기하는 거는 상관없다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한 내 느낌 이상을 전달을 해서 뭔가 내가 만나지 않은 상대를 세뇌시키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진짜 그 이미지가 그 사람을 만나서 접하기 전까지는 그 박혔던 이미지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되게 안 좋게 작용한다 생각해요. 나는 약간 조금 그냥 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든 간에 그거는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나만 알고 있자, 약간 이런 주의라서 좀 말을 더 조심하려고 하는 주의이고, 보통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있는 얘기만 다른 사람 앞에서도 해라. 그렇죠. 그거는 100%죠. 앞담화 할 수 있는 얘기만 뒷담화에서도 해라.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진짜 많은 풍문들, 그리고 상처들.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당사자는 정말 엄청난 상처를 입고 있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맞아. 상처. 내 얘기하지 마세요.